암살작전의 지휘자 박선호 위전과장은 작전 배치를 끝내고는 7시 20분쯤 경호원 대기실로 들어갔다. 대통령이 식사하고 있는 안방과는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두 해병대 친구는 자신이 맞겠다고 결심한 터였다. 사살하지 않고 무장 해제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해병대 간부 후보 동기생 정인영 처장과 후배인 안재송 부처장은 땅콩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미 8군 방송이었다. 박선호는 문 쪽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7시 38분쯤 문 밖으로 나왔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식당 관리인 남효주를 시켜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고 전하라고 했다. 안방 앞에 있는 부속실로 나온 김재규는 박선호에게 준비 다 됐지? 하고 물었다. 준비 완료를 확인한 김 부장이 곧장 안방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때 세계 사격대회 한국 대표 선수기도 했던 안재송이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를 건너 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박선호가 질려서 마루에 서 있는데 안재송은 이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대기실로 다시 들어갔다. 박선호는 안재송을 따라 대기실로 들어가 입구 쪽에 있는 소파에 앉았다. 손은 허리에 가 있었다. 저녁 7시 40분쯤 김재규가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차지철 경호실장의 지명으로 신재순이 노래를 부를 차례가 됐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까지 부르는데 기타가 멎었다. 음치에 가까운 신양의 노래를 심수봉의 기타 반주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심수봉이 신양의 음정에 맞추려고 기타를 퉁겨보고 있는 사이에 대통령이 말했다. 이 노래는 나도 아는 노래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부르거든. 김재규가 안방으로 돌아오니 신재순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작곡을 할 정도로 노래에 소양이 있는 대통령은 나지막하게 따라 불렀다. 각하도 그 노래 아십니까? 차지철이 말했다. 신양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김재규가 소리 없이 들어와서 맞은편 자리에 앉는 것을 눈여겨볼 수 있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박정희가 신재순과 함께 이렇게 콧노래로 흥얼거리고 있을 때였다. 노래는 후렴으로 들어와서 예이 예이 예이로 넘어가고 있었다. 김재규가 행동을 개시했다. 오른손으로 옆에 앉은 김계원의 허벅지를 툭 치고는 각하를 똑바로 모십시오 라면서 권총을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에서 뽑았다.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똑바로 되겠습니까? 탕 소리와 거의 동시에 김 부장 왜 이래 하는 차지철. 그는 피 하면서 피가 솟는 오른 팔목을 붙잡고 일어나 실내 화장실로 뛰어갔다. 차 실장은 경호원 어딨어 라고 소리쳤다. 제1탄은 차지철이 엉겁결에 내민 오른손목을 관통했던 것이다. 이 순간 김계원은 일어서면서 각하 앞에서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치고 바로 왼쪽에 있던 김재규를 밀었다고 주장한다. 못들 하는 거야. 노래를 흥얼거리던 대통령은 이 한마디를 병력같이 지른 뒤에는 정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최후의 대통령을 옆자리에서 가장 냉정하게, 가장 정확하게 관찰한 신재수는 대통령은 그 모양을 보지 않으려는 듯 눈을 감고 정좌를 하고 있었다. 위기일발의 상황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다. 김재규는 달아나는 차지철을 따라갈 듯 일어나서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에서 박정희를 내려다보면서 발사했다. 오른쪽 가슴 상부에서 들어간 총알은 허파를 지나 오른쪽 등 아래 쪽을 관통하고 나왔다. 차지철을 쏜 제1탄과 박정희를 쏜 제2탄 사이에는 몇 초의 간극이 있었다. 김재규가 말했듯이 야수의 마음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기 위한 결심에 필요한 시간이었는지, 자신을 친동생처럼 아껴주면서 능력에 비해 과분한 배려를 해줬던 동양의 선배에 대한 순간적인 주저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김재규는 법정에서 차 실장에게 꽝 하고 각하에게 꽝 했으니까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라고 진술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재규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는 차 실장을 쏜 뒤에 4, 5초 정도 머뭇거렸다. 김계원은 박정희가 총을 맞고 왼쪽으로 스르르 쓰러지는 것까지 보고 마루로 뛰어나갔다. 김계원은 김재규와 차지철이 싸우는데 각하가 옆으로 피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대통령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있었던 신재수는
박 대통령은 충탄을 맞은 뒤 고개를 떨구고 기울어졌는데 이마가 식탁 위에 닿았다고 기억한다. 김계원 씨가 김재규를 말리는 행동은 본 적은 없고 일어서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김 실장은 아마 전깃불이 나가 제가 볼 수 없었을 때 일어나 마루로 나간 것 같습니다. 거무튀튀한 권총을 손에 든 제 정면의 김재규 표정은 무서웠습니다. 저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차지철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한 발을 쏜 뒤에 다시 연발 사격을 하려고 방화쇠를 당겼다. 방화쇠를 당겼는데 발사가 되지 않았다. 그는 차지철의 반격이 있을까 당황하여 연거푸 놀이새를 후퇴시켜봤지만 놀이새가 움직이지 않자 마루로 뛰어나갔다. 김재규는 차지철이 권총을 차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전깃불이 일제히 나갔다. 옆방인 대기실과 주방에서는 탕, 탕, 탕 하는 권총 소리와 움직이지 마 하는 고함 소리가 뒤원벅이 되어 아수라장을 연출하고 있었다. 안방에서 마루로 뛰어나간 김계원은 불켜, 불켜 라고 소리쳤다. 11.6 사건 수사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김재규의 권총 고장이다. 고장 이유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합수부에서는 김재규는 박정희를 쏜 제2탄의 탄피가 방출되지 않아서 장전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가 이 독일제 월터 PPK 권총을 작동시켜보고 내린 결론은 김재규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합수부의 현장 검증 조서를 보면 이 권총에서 발사된 두 발의 탄피가 다 발견됐으므로 김재규의 진술은 사실 오인이다. 이 권총은 007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즐겨 쓰던 것이다. 32구경에 손잡이가 짧고 얇아 소나기에 잡혔을 때 안정감이 크다. 이 권총은 손잡이를 잡은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위로 펴서 안전장치, 즉 자물쇠를 올리고 사격을 하도록 돼 있다. 어떤 충격이나 손가락의 작용으로 해서 이 자물쇠가 내려오면 실탄 장전이 되지 않는데 사격 중에 그런 고장이 잦다는 것이 이 권총의 약점이다. 김재규는 자물쇠가 내려와서 잠겨진 것을 모르고 놀이새만 후퇴시키려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일행의 만찬장과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있는 경호원 대기실. 직선 거리로는 박정희와 약 12m쯤 떨어진 곳에 정보부 의전과장이자 이날 밤의 암살작전 지휘자 박선호가 앉아 있었다. 박선호는 마루와 통하는 대기실 문을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응접 의자에 앉아 총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경호원 대기실은 6평쯤 되는데 가운데엔 길쭉한 탁자가 있고 그 3면을 둘러서 의자 7개가 놓여 있었다. 안쪽 벽에는 텔레비전이 붙어 있었다. 박선호와는 친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해병 간부 후보 동기생 정인형 경호처장은 박선호와는 오른쪽 대각선 방향의 의자에 앉아 안주를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국가대표 사격선수 안재송 부처장도 방금 전에 화장실에 갔다 와서는 박선호의 왼쪽 편 맨 안쪽 의자에 앉아 뭘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박선호는 손을 허리에 찬 권총에 대고 옆방인 만찬장에 신경을 집중시켜 놓고 있었다. 심수봉의 기타 소리가 들려왔다. 박선호는 박정희의 콧노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기타 소리 속에서 총성 1발. 김재규가 차지철을 쏜 것이다. 박선호는 권총을 뽑아들고 일어났다. 경호처장 정인영, 부처장 안재송 두 사람은 의자에 앉은 채 박선호의 얼굴을 쳐다봤다. 의아한 표정. 안재송이 허리에 찬 총을 뽑으려고 손을 가져갈 때 박선호가 소리쳤다. 꼼짝마. 이어서 두 번째 총성. 김재규가 박정희의 가슴을 내려다보면서 쏜 것이다. 박선호는 제1발과 제2발 사이는 4-5초 간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두 경호관의 손이 권총으로 향했다. 총 뽑지마. 움직이면 쏜다. 야, 우리 같이 살자. 박선호는 둘도 없는 친구 정인영을 향해서 소리쳤다. 정 처장의 안색이 변하더니 포기하는 기색이었다. 옆방인 주방 쪽에서는 연발 총성과 고함이 잇따라 들려왔다. 안재송이 정인영의 얼굴을 보더니 결심한 듯 권총을 뽑으려고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획 돌렸다. 박선호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안재송은 엎어지듯이 쓰러졌다. 검시 결과 왼쪽 어깨로 들어간 총탄은 등판의 오른쪽 아래를 향해서 진행하다가 살에 박혔다. 이 탄도는 안재송이 일어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격됐음을 말해준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익과장 정상우 소령의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안재송은 이 한 발에
허 하나 심장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이 순간 박선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던 정인영도 몸을 일으켜 권총을 뽑으면서 박선호를 향해서 덮쳐오듯 다가왔다. 박선호는 문 쪽으로 2보가량 뒤로 물러서면서 절친한 친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탕. 정인영은 앞으로 꼬꾸라졌다. 탄알은 왼쪽 목으로 들어가 오른쪽으로 직선 관통을 했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법익과장 정상우 소령이 작성한 사체 검안서에 따르면 목 관통상으로 목에 나 있는 기도와 혈관이 파괴돼 질식사 또는 공기전색증으로 사망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선호는 그때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었으면 나는 당했을 것이다. 뒷걸음치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했다. 같이 살자면서 그가 두 경호원을 붙들어둔 시간은 약 15초. 박선호는 그 15초가 길게 느껴지더라고 했다. 박선호는 또 안재송이가 총을 뽑지 않았더라면 정인영도 뽑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본인도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군 검찰에서 진술했다. 안재송은 0.7초 안에 권총을 뽑아서 25m 떨어진 곳에 있는 바카스병을 맞힐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었지만 선수를 빼앗겼던 것이다. 박선호가 대기실에서 마루로 뛰어나가는 순간 전깃불이 나갔다. 이 전깃불이 조금 일찍 나갔더라면 박선호가 당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두 경호원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치명상을 입지 않은 박정혜를 구출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마루로 나선 박선호는 주방을 향하여 플래시를 비추면서 나 과장이다 불 켜 라고 고함을 질렀다. 나동의 지하실에는 보일러와 냉동시설 및 배전시설을 통제하는 방이 있었다. 이곳을 관리하는 강무홍 기관공은 신문을 읽고 있다가 총성을 들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전기 합선이라고 생각했다. 냉동실 문 바깥에 있는 배전판을 열고 인입선 주 스위치를 내렸다. 나동 전체가 정전이 된 것이다. 강무홍이 지하실 계단을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주방 쪽에서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합선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급히 뛰어내려와서는 라이터를 켜고는 배전판을 비추면서 스위치를 다시 올렸다. 겁이 난 그는 지하실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전등을 다 끄고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불이 다시 켜지는 것과 동시에 박선호의 눈에는 안방문 모퉁이를 도는 마루에 김계원이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김계원은 김재규가 안방에서 두 발을 쏘고 불이 꺼지자 자신은 마루로 나와서 대기실, 주방, 안방 사이 중간 지점 벽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 20초 뒤에 다시 전깃불이 들어오고 김재규가 마루에서 박선호의 권총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계원은 공포와 죽기로 해서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는 뜻이다. 승용차 재민이 안에서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세 사람은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대고 총성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의 앞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이 재민이는 주방 벽면과는 나란히 놓여 있었다. 유성옥과 이기주가 앉은 자리는 주방 쪽이었고 박흥주는 반대편이었다. 유성옥이 차 안에서 주방 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청와대 경호원으로 보이는 세 사람은 주방 밖 정원에 모여 잡담을 하고 있었다. 식당차 운전기사 김용남이 재민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앞자리에 앉은 박흥주 대령을 힐끗 살펴보고는 주방 안으로 사라졌다. 조금 후에 두 경호관이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이 혼자 바깥에 남아 있었다. 차 안에 세 사람은 손을 권총에 갖다 대고 총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방에서 첫 총성. 해병대 하사 출신 경비원 이기주는 딱 총소리 같다고 느꼈다. 박흥주와 이기주, 유성옥은 권총을 빼들고 미리 열어둔 차문을 밀고 나가 약 7m 떨어진 주방을 향해서 뛰었다. 박흥주 대령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면서 뛰었다. 총성과 함께 주방 바깥에 남아있던 사람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를 향해서 유성옥은 뛰었다. 그 사람은 오른쪽 출입문을 통해서 주방으로 들어서더니 뒤돌아보는 동작을 취했다. 유성옥은 그가 권총을 빼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약 3m 앞에 있는 그를 조준하여 첫 총탄을 발사했다. 그는 푹 쓰러지더니 안쪽 바닥으로 기어가고 있었다.